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SQLD 이론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장이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 그 중에서도 제1절 데이터 모델의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모델링이 뭔지에 앞서서 그냥 모델링이라는 건 뭔가 라고 한번 보면은 일단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어떤 정해진 표기법에 따라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현실 세계를 좀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바로 모델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그림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현실 세계가 엄청 복잡하다, 이렇게 이게 현실 세계예요. 이 현실 세계를 특정한 표기법에 따라서 이렇게 모델, 이런 모델들로 표현을 해주는 게 그냥 모델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이제 이 표기하는 방법은 추상화, 단순화, 명확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한번 다뤄볼게요. 자, 이 모델링을 세 가지 관점으로 통상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 관점. 이제 업무가 어떤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간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델링하는 거. 그래서 what이라고 표현하고 데이터 이렇게 표현해주고, 프로세스는 이 실제 하고 있는 업무가 뭔지 이 업무 관점에서 좀 봐주는 게 프로세스 관점이고, 이 데이터랑 프로세스 간의 상관관계, 이 두 가지의 연관에 따라서 업무가 처리하는 일의 방법에 따라 데이터는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관계 자체를 모델링하는 인터랙션,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데이터, 프로세스, 상관관계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모델링의 특징에는 아까 앞서서 그림으로 잠깐 설명했는데, 추상화, 단순화, 명확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 추상화는 현실 세계를 어떤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표현을 하는 거를 말을 해요. 그리고 단순화는 말 그대로 정말 단순하게 정보 자체를 간결하게 표현하는 거. 그리고 명확화는 이것도 말 그대로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받고 데이터 모델링은 그럼 뭐냐? 그럼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제가 잠깐 설명했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통 있잖아요. 그 통을 구축하기 위해서 분석, 설계하는 과정으로 업무에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고 또 업무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현실 세계의 데이터에 대해서 약속된 표기법, 아까 모델링이 어떤 약속된 표기법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약속된 표기법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자체를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 이제 정보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결국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 관점에서 업무를 분석하는 기법이 또 데이터 모델링이다. 이렇게 정의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의 제공 기능을 한번 보면, 일단 시스템의 가시화, 시스템을 현재 또는 이제 원하는 모습으로 가시화, 잘 보여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의 구조와 행동을 명세화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조화된 틀을 제공해준다는 거, 그리고 이 구축하는 과정에서 결정한 것들을 문서화해준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데이터의 모델링에 중요성과 유의점이 있어요. 중요성 같은 경우에는 이 파급 효과라고 해서 이 레버리지, 진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구조 변경에 따라서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크므로 데이터 설계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이제 점점 설계하고 분석하고 이제 구축하고 이제 점점 그렇게 단계가 진행될 건데, 요 설계하는 단계부터 잘못돼 버리면은 더 안 좋아지고 계속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파급 효과 때문에 데이터 모델링 자체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복잡한 정보 요구사항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 아까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에 간결화가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 단순화가 있었잖아요. 이 단순화에 따라서 복잡한 정보 요구사항에 간결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유의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품질과 관련된 건데, 이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 세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는 중복.
여러 장소의 DB에 같은 정보를 저장하지 않도록 중복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당연히 아까 DB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우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통인데 이 데이터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으면은 이게 중복되겠죠. 이렇게 이런 중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는 유니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비유연성. 자, 데이터 정의를 데이터 사용 프로세스와 분리해서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이 비유연성을 이제 지양해야 한다 라는 거죠. 유연성을 높여야지 이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좋다. 그리고 비일관성도 지양해야 되는 점인데요. 데이터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서 일관성 있게 데이터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 가지는 이 유의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세 가지는 지양해야 되는 바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모델링의 과정. 이거 좀 중요한데, 자, 이 모델링의 과정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그래서 추상화 수준이 높고 업무 중심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모델링을 진행한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모델링을 해주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 키, 속성, 관계 등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아까 1번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구체화된 업무 중심의 모델을 생성하는 것. 해서 재사용성이 높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 뭐 키, 속성,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뒤에 좀 자세하게 배울 거고, 일단은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돼서 업무 중심의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가 바로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인데, 자, 여기까지 해서 2번까지 해서 좀 구체화된 업무 중심의 모델을 만들었다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요 만든 모델링을 이식할 수 있도록 성능과 저장, 이런 물리적인 성격, 이 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개, 논, 물 이렇게 저는 앞글자만 따서 좀 외웠던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프로젝트 생명 주기에서의 데이터 모델링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요거를 보시면 이 프로젝트 생명 주기라는 게 어떤 거냐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있어서 이 단계가 첫 번째 계획,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전환, 이행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걸 바로 프로젝트 생명 주기라고 합니다. 자, 이때 데이터 모델링 개념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계획과 분석 단계에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우리 아까 여기서 맨 앞에 했던 1번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분석 단계에서 또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 이제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모델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폭포수와 나선형 모형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폭포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모델을 말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뭐 중간에 돌아갈 수 없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나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요구사항이 들어오면은 더 그걸 반영해서 진행되고, 약간 폭포수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나선형은 조금 더 유연하게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진행되는 프로젝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폭포수 모형일 때는 데이터 모델링의 위치가 분석과 설계 단계로 딱 구분이 되어서 명확하게 정의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업무 크기에 따라서 논리적 모델과 물리적 모델이 분석, 설계 단계 양쪽에서 수행이 될 수 있다. 약간 좀 더 유연한 형태로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데이터 모델에서 데이터 독립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데이터 독립성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끼리 서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거라는 건데요. 이런 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독립하지 않으면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한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서로 만약에 독립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엮여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뭔가 에러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선 얘도 손봐야 되고 얘도 손봐야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 복잡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더 복잡하냐,
그 복잡한 정도를 얘기하는 게 복잡도인데, 예를 들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서로 독립이 아니라 연관되어서 되어 있다면 얘네들을 설계하고 뭔가 개발할 때 그 복잡도 자체가 이렇게 큰 덩어리가 되고, 얘 하나를 뭔가 수정하려고 해도 얘까지 수정해야 돼서 복잡도가 더 높아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중복성, 우리 아까 중복을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중복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도 되게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구사항 대응 저하는 당연히 뭔가 독립되어 있으면 하나의 DB만 보고 뭔가 해결을 하면 되는데,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연관성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자, 독립하면 뭐가 좋냐 하면은 각 뷰의 독립성 유지. 자, 이 뷰라는 것도 나중에 개념을 배우실 건데, 이 각각의 이 데이터베이스를 볼 때 어떤 뷰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뷰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서 딱 그 뷰만 볼 수 있다. 그리고 계층별 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변경을 한다. 자, 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뷰라는 개념도 이렇게 다양하게 계층별로 뷰가 있는데, 이 뷰끼리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을 딱딱딱 보고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별 스키마에 따라서 데이터의 정의어와 데이터의 조작어가 다름을 제공한다. 자, 이 정의어와 조작어, 이것도 나중에 배울 정말 중요한 기능인데, 데이터를 뭔가 정의할 수 있는 DDL과 DML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런 거를 할 때 이 스키마라는 개념도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이 스키마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명령어를 줘서 요거 하나씩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명령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은 요거 하나만 건드리면 독립적으로 건드려주면 된다. 그래서 데이터 독립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금 앞서서 설명드린 데이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는 3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외부 단계, 그리고 개념적 단계, 내부적 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외부 단계는 사용자와 가까운 단계로 사용자 개개인이 보는 자료에 대한 관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개념적 단계는 사용자가 처리하는 데이터 유형의 공통적인 사항, 이런 공통사항들을 처리하는 통합된 뷰를 스키마 구조로 디자인한 형태라고 해요. 그리고 내부적 단계는 물리적으로 저장된 방법에 대한 스키마 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약간 사용자에 가까운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시스템에 가까운 거, 뭔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 자꾸 스키마 하는데, 이 스키마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세부 사항을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DB 자체가, 자, DB는 이렇게 데이터를 담는 통합 관리하는 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 어떤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제약 조건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상세하게 세부 사항을 기술해 놓은 거를 결국 스키마라고 하고, 이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이라는 게 있고, 속성의 집합인 개체, 그리고 관계, 제약 조건, 이런 아무튼 모든 걸 다 기술해 놓은 게 바로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키마도 3가지 종류로 또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 스키마. 아까 우리 외부 단계 있었죠? 이 외부 스키마가 외부 단계에 좀 해당을 하는데, 여러 개의 사용자 관점으로 구성된 외부 스키마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본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DB의 논리적 구조를 정의하는 거.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 접근하는 특성에 따른 스키마 구성이 좀 특징인데, 그 사용자 뷰라고도 불리고 뭐 서브 스키마라고도 불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개념 스키마. 아까 여기 개념적 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뷰, 모든 사용자 관점을 통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술한 거. 그래서 공통사항을 아까 나타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게 기술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를 나타낸다. 통합적인 관점이다 라는 게 특징이고, 내부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저장 구조를 정의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아까 이 그림에 보시면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 이런 식으로 독립성에 대한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각각 뭐냐고 또 설명을 해보면, 논리적 독립성은 개념 스키마가 변경되어도 외부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을 해준다. 아까 데이터가 독립되어 있으면 서로 그 단계에서 변경이 있어도 다른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개념적 단계에서 뭔가 스키마가 변경이 되어도, 여기 있는 세부 사항들이 변경되어도 여기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다 라는 것이고, 그다음 물리적 독립성은 마찬가지로 이 내부 스키마가 변경되어도, 자, 요 단계 물리적 단계가 변경되어도 외부나 개념, 여기나 개념, 요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게 바로 물리적 데이터 독립성이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서로 단계에서 영향이 없도록 각각 단계 독립성을 지원해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다음은 사상이라는 개념인데, 독립적인 개념을 서로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 지금 아까 앞서 그림에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었는데, 어쨌든 얘네들끼리 다리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외부적 개념적 사상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 뷰와 개념적 뷰의 상호 관련성을 얘기하고, 그다음 개념적 내부적은 이렇게 또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 관련성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네를 논리적 사상, 물리적 사상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데이터 모델링의 3가지 요소라고 해서 아까 앞서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자, 업무가 관여하는 어떤 것, 엔터티, 그리고 어떤 것이 가지는 그 성격, 속성, 그 다음에 자, 이 업무와 관여하는 어떤 것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요 3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단수와 집합, 그러니까 단수 복수로 명령 차이가 있는데, 이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복수일 때 이렇게 하고, 단수일 때는 엔터티 인스턴스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다음에 어떤 것과는 연관은 관계하고, 이제 페어링 이렇게 하는데, 페어링 이건 잘 안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떤 것 성격은 속성값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관계자입니다. 이 데이터 모델링과 관련된 사람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현업 업무 전문가. 이 데이터 모델링 된 것을 바탕으로 현업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는 현업의 업무 전문가들이 있을 거고, 전문 모델러는 이 모델링을 주로 하는 전문적인 모델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개발자는 가장 중요한데, 전문적으로 코딩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적어도 이 완성된 모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DBA라고 해서, 이 DBA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중요한 인물들이고요. 이 DBA가 단독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하지는 않고,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는 응용 시스템 개발자가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번 요 사람들이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더 많이 한 다음에 개발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링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1장에 한 3분의 1 정도를 다뤄봤고요. 내용이 많아서 한 영상에 담지는 못하고 한 2개의 영상 정도 더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